안녕하세요. 바보들을 위한 고전 그리스어 공부 시간입니다. 저는 이 공부를 진행하는 인하대학교 철학과 학부생 박기영이고요. 오늘은 1단계의 51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런 걸 배웠죠? 형용사를 명사처럼 쓰기. 이런 걸 배웠는데 오늘은 관사를 명사처럼 쓰기죠. 그러니까 저번에는 약간 이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관사가 있고요. 형용사가 있고요. 명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순서대로 늘어났으니까 이건 뭐예요? 한정적 위치, 수식적 위치죠. 그래서 지금 하나의 명사 구가 성립이 됐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제가 여러분 명사를 쓱싹 해볼까요? 이래도 말이 돼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황당했을 거야. 아니 형용사를 명사로 쓴다고? 좀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심지어 제가 뭐라고 또 말했냐면 여러분 여기서 관사도 쓱싹 해요. 이래도 말이 돼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황당하다고 어떻게 뒷목을 잡았을 거예요. 아니 뭐 이딴 게 다 있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오늘은 이제 반대로 갑니다. 오늘은 관사를 놔두고 형용사를 쓱싹 할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말이 돼요? 황당하죠? 이제 물론 이제 오늘은 사실 이제 관사를 명사처럼 쓴다라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좋냐면 우리가 되게 많은 걸 배웠어요. 예를 들어 이제 관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명사가 있죠. 이제 이 사이에 뭔가 오면 이건 뭐예요? 이 뭔가의 한정적 위치, 수식적 위치인 거예요. 이 뭔가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 있었냐? 당연히 이제 형용사도 있었죠. 형용사도 있었는데 부사도 된다고 했어요. 뭐 이제 부사가 우리가 그동안 배운 부사가 몇 개 없긴 해요. 뭐 예를 들어 뭐 닌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팔라이라든지 어쨌든 몇 개 없긴 한데 어쨌든 부사가 된다고 했어요. 부사도 되고 전치사 구도 된다고 했어요. 또 이제 뭐도 있다고 했냐면은 다른 명사의 속격도 된다고 했어요. 사실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이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긴 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뭔가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거 배우는 것도 벅차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안 할 건데 뭐 예를 들어 뭐 그 외에도 몇 개가 더 올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애들이 다 뭐냐? 수식어 아니면 이제 혹은 수식어구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애들이 관사 다음에 오면은 이 명사를 꾸며주게 된다고 했죠. 의미상으로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문법이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명사를 쓱싹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만 가지고도 말이 되더라. 얘만 가지고도 이게 뭐처럼 표현될 수 있다? 명사처럼 표현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지금 관사 플러스 부사일 수도 있고요. 관사 플러스 전치사구일 수도 있고 관사 플러스 뭔가 뭐 다른 명사의 속격일 수도 있죠. 그런 게 다 성립이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관사에는 아무래도 이제 성, 수, 격이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에 따라서 다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관사랑 수식어구 혹은 수식어가 모여서 만들어진 어떤 명사처럼 써진 애가 어떤 성인지 다시 말해서 이게 어떤 사람, 어떤 남자, 어떤 여자, 어떤 것, 어떤 뭐뭐임 뭐 이런 식으로 추상명사로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제 이게 뭐 복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이게 다양한 격의 용법들이 쓰일 수가 있죠. 은는, 이가, 을을 또 이제 또 뭐가 있을까? 에게 뭐 이런 다양한 걸로 쓰일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성수격을 가지고 이걸 다 맞춰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만 말하면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뭔 소리야 하실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예문을 아마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 보자. 그래서 예문으로 교재에 있는 예문을 몇 개 들어볼게요. 어디 보자. 음, 좋은 예시가 있네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거 말고도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배운 게 몇 개 없어가지고 일단 이것만 예시로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엔 이거 뭐죠? 전치사구죠? 이건 뭐죠? 부사예요. 이거는 뭐죠? 명사 속격이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다. 지금 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관사들의 이제 성수격을, 아이고, 이거 악센트를 안 썼네? 성수격을 보면은 얘는 이제 복수죠? 물론 이제 남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격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죠? 이건 여성이죠. 근데 복수고요. 그리고 대격이죠. 이거는 이제 뭐 당연히 주격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대격도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복수고 중성이죠. 따라서 이걸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 전치사구만 놓고 보면은 섬 안에가 되겠죠. 섬 안에, 섬 안에서인데 지금 이게 붙으니까 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섬 안에 있는 남자들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명사가 된 거예요. 섬 안의 남자들이 섬 안의 여자 아니 섬 안의 남자들이 섬 안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고 이거는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부사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관사랑 하나의 구가 돼서 이 시간의 여자들을 아니면 이제 이 시대의 여자들을 이런 뜻이 됩니다. 요즘 여자들을 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또 여기가 문제죠. 이거는 다른 명사의 속격이죠. 근데 이게 전쟁이라고 하는 명사의 속격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제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의 것들이 전쟁의 것들을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것이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은 전쟁의 것이라고 하면은 약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전쟁의 어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난 그 어떤 것, 전쟁의 것, 뭐 전쟁의 어떤 사건, 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대충 문맥을 보고 때려 맞출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단 전쟁의 것이라고 딱딱하게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문맥을 보고 아 이거 대충 뭐 전쟁의 어떤 사건, 일 같은 걸 말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관사와 관사의 성수격과 거기에 붙여진 어떤 수식어구를 가지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해석을 해보면은 이게 딱딱하게 해석을 하면은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섬 안에서가 되고 섬 안에서 의 사람들이가 될 것이고 이것도 딱하게 해석하면 지금이라고 하는 부사에다가 의 여자들 아니 이가 아니고 의이죠. 을 뭐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이것도 딱딱하게 해석을 하면 전쟁의 것이 아니면 뭐 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더 부드럽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섬 사람들이 아니면 뭐 요즘 여자들을 요즘이라고 하면 좀 그렇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뭐 이 시대의 아니면 뭐 지금 시대의 여자들을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전쟁의 것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전쟁의 어떤 사건 일 뭐 그런 게 되겠죠. 전쟁의 일을 전쟁의 일이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일단 딱딱하게 한 다음에 그걸 좀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거를 문맥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눈치를 가지고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구문을 하나 더 배우면 좋을 텐데 그 우리가 예전에 단어 할 때였을 것 같아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단어예요. 이런 구문을 배운 적이 있을걸요? 그러니까 맨데라고 하는 구문인데 이게 한편으로는 뭐뭐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뭐뭐 하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리스어에서는 그냥 뭐 뭐뭐 하고 뭐뭐 하다 뭐뭐 한데 뭐뭐 하다라고 말을 해주면 참 좋은데 이거를 굳이 맨데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좀 더 이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표현해 주려고 이 맨데 표현을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관사를 갖다가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맨 그레이브 악센트 오겠죠? 포맨 이다세이 포네 이것도 그레이브 악센트 오겠죠? 디다스 케타이 잠깐만 악센트가 어디 없냐 여기구나. 이 문장에서는 일단 이 두 동사만 보면은 기본적으로 시상은 현재예요. 그러니까 가르친다. 그리고 이쪽은 지금 수동태잖아요. 여기는 능동태고 여기는 수동태잖아요. 그래서 가르친다, 가르쳐진다인데 지금 보면은 3인칭 단수죠. 얘도 뭐예요? 3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만약에 이제 뭔가 주어 같은 게 없다면 그냥 그는 가르친다, 그는 가르쳐진다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 뭐예요? 관사죠. 그러니까 이제 관사 중에서도 주격, 단수, 그리고 이제 남성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얘가 사실 관사가 관사를 명사처럼 쓰는 문법에 의해서 마치 명사, 그중에서도 이제 주어처럼 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예를 들어 뭐 어떤 사람이겠죠? 사람이 가르친다, 사람이 가르쳐진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맨 대가 와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가르치고 누군가는 가르쳐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사, 맨, 관사,
때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군가는 뭐뭐 하고 누군가는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가르치고 누군가는 가르쳐진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굳이 어떤 주격일 필요는 없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예문을 또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그레이브 악센트 오고 있죠? 또 그레이브 악센트 오고 있죠? 봐보세요. 이거 지금 템포맨인데 이거 지금 이미 주어가 있죠? 우리가라는 주어가 있죠? 어쨌든 계속 써보면은 그레이브 악센트 오고 계속 그레이브 악센트 오고 악센트를 어디다 붙이냐? 여기구나.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보낸다죠.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우리가죠. 그래서 우리가 지킨다죠. 그래서 우리가 보낸다, 우리가 지킨다인데 지금 봐보세요. 이게 보면은 얘가 해석을 하면은 그러니까 관사를 명사처럼 해석하는 용법으로 쓰면 사람을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뭔가 사람을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남자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냥 사람을이라고 칠게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낸다. 우리가 사람을 지킨다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맨 데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우리가 누군가는 우리가 보내고 누군가는 우리가 지킨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근데 지금 보면은 얘가 봐보세요. 얘 복수잖아요. 이제 정확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들은 우리가 보내는 거고 누군가들은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이제 굳이 말하자면 이런 느낌이죠. 뭔가 이제 큰 그룹이 있어요. 큰 그룹이 있으면 이 중에서 누군가는 우리가 이제 보내고요. 쓱 이렇게 보내고 누군가는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은 약간 이런 느낌? Some other? Some others?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니면 뭐 이제 뭐 이게 지금 이제 복수니까 이런 거고 여기는 지금 첫 번째 문장은 단수죠. 그러니까 이제 the one 하고 the other, the one, the other 이런 식으로 아이고 글씨가 너무 날라가죠.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문장은 누군가가 가르치고 누군가는 가르치고 누군가는 가르쳐진다. 밑에 있는 문장은 누군가는 우리가 보내고 누군가는 우리가 지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약간 구문처럼 써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서서 계속 말해왔던 게 사실 약간 2% 부족한 내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관사라고 하는 거에는 수많은 용법이 있다고 했죠. 그 용법 중에서 제가 개별적 개별적인 의미라는 게 있고 종적인 의미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포이, 안트로포이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제가 어느 날. 근데 이게 만약에 개별적인 의미였다면 수많은 이 인간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을 다 이 동그라미 안에 넣었다고 쳐볼게요. 근데 여기서 호의 안트로포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몇 명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몇 명의 사람들 집단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걸 제가 종적인 의미로 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전체죠, 전체. 인류 전체를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오늘 배운 용법에 딱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냐면, 아까 제가 이런 거 보여드렸잖아요. 타스린. 이게 제가 해석을 하기로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여자들을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뭐냐면은 현 시대의 여자 전체의 집합이에요. 이거를 타스닌이라는 게 다 말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시대의 여자들 중에 몇 명을 의미할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문맥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쓰임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제 그냥 딱 이것만 써져 있으면 별 문제가 안 돼요. 딱 이것만 써져 있으면 그냥 우리가 눈치를 발휘해서 대충 문맥을 보고 때려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모든 이 현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여성을 다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그중에 몇 명만 의미하는 건지를 우리가 대충 때려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부정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부정.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님을 넣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님을 넣어주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가 있고요. 우 알죠, 우리? 우도 있고, 우크도 있고, 우크도 있었잖아요. 우도 있고, 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우를 쓰냐, 매를 쓰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가 쓰는 거냐면, 개별에다 쓰는 거예요. 이제 특정한 몇 명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는. 매는 어디다 쓰는 거냐면, 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넣어서 ELCC를 보여드릴게요. 거의, N, 테, 네, 악센트가 여기죠. 그리고 이제, 아니면 이제 제가 똑같은 거를 여기다가 쓸게요. 호이, 엔테네소. 이렇게 쓰면 이게 뭐냐면, 만약 이걸 제가 개별적인 의미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종적인 의미로 쓸 수도 있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 섬이 있어요, 섬. 이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 동그라미 안에다 넣어놨다고 칠게요. 이 개별적인 의미는 뭐냐? 이 섬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을 이렇게 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몇 명, 이 특정 몇 명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종적으로 말하면 이 섬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제가 부정어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우인데 지금 봐보세요. 얘가 지금 약순표죠? 그러니까 우크가 되겠죠? 어쨌든 우크를 넣어줄 수도 있고 매를 넣어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레이브 악센트겠죠? 그럼 이건 뭐냐? 호이 우크 엔테네소는 개별에 대한 부정이에요. 반면에 호이메 엔테네소는 종적인 어떤 부정이에요. 따라서 위에 있는 건 어떻게 되냐면 섬에 있지 않는 몇, 몇 특정 사람들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이 섬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지만 섬에 없는 이상이 있는 섬에 없는 모든 사람들 다 갖다 묶어서 냅다 퉁치는 게 아니고 그냥 섬에 없는 사람들인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호이메 엔테네소는 섬에 없는 모든 누군가에게나 임의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이제 임무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임무의 사람들은 지금 이제 섬에 없기만 하면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적용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영어로 치면 whoever죠. whoever are not on the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지금 인류 전체라고 칠게요. 이 네모가 인류 전체예요. 근데 인류 중에 몇 명은 섬 위에 있어요. 몇 명은 섬에 없어요. 이 상태인 거예요. 근데 호이 우크 엔테네소는 이 섬에 없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호이 메 엔테네소는 이거예요, 이거. 섬에 없는 누구나. 이 이무의 누구나를 다 의미하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은 아마 엔간한 건 다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사도 부사, 전치사구 아니면 뭐 다른 명사의 속격 그게 아니더라도 오늘 안 배운 어떤 수식어, 수식어구 그 외에 수많은 것들 뭐 심지어 오늘 안 배운 뭐 분사 그런 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분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수많은 것들에 관사를 동반시켜요. 그러면 그 동반된 명사를 마치 명사처럼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당연히 성수격을 보고 어떤 사람들, 아니면 뭐뭐 어떠한 것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물론 이제 이 두 개의 관사를 맨, 대랑 합쳐서 한편으로는 뭐뭐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뭐뭐 하다의 의미를 이제 관사를 합치면 누군가는 뭐뭐 하고 누군가는 뭐뭐 하다 아니면은 이제 어떤 것들은 뭐뭐 하고 어떤 것들은 뭐뭐 하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사를 종적으로도 쓸 수가 있었고 개별적으로도 쓸 수가 있었고 특정한 몇몇에 대해 쓸 수도 있었고 전체 전반에 대해서 뭐뭐 쓸 수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근데 이제 종적인 전반적인 전체적인 것에 대한 부정은 매를 쓰고 특정한 개별의 몇몇에 대한 부정은 우를 쓰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관사를 뭔가랑 동반한 관사를 명사로 쓸 수가 있었다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끝입니다.